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병원 브이로그를 올렸을 때 댓글로 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간호사의 장단점, 간호사 이제 근무하는 내용, 그리고 뭐 월급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다닐 때는 찍을 시간이 전혀 안 나가지고 못 찍고 있다가 요즘은 좀 시간적 여유가 나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고요. 오늘은 먼저 임상 간호사의 장단점과 제가 일했던 병동인 응급병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말솜씨가 좋지 않아서 일단 노트북에다가 스크립트식으로 먼저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써놔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를 안 보고 노트북이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보고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서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간호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임상 간호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는 내용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간호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와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를 생각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임상 간호사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꼽은 첫 번째 장점으로는 취업이 쉽다는 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졸업을 하면 대부분이 병원으로 취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병원의 경력을 가지고 공무원을 준비한다든지 공기업을 준비한다든지 다른 회사로 간다든지 이렇게 이직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보다는 내가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취업이 쉬운 편이라고 공부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 공부 다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병원 꼭 갈 수 있도록 대학교 때 성적 관리 열심히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이 쉽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 병원으로 취업을 하는 거 외에도 병원에 나와서도 회사나 뭐 공기업 공무원 그리고 로컬 병원 같은데 그런 데를 다 따지면 이직할 곳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역량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1번으로 꼽은 장점이 취업이 쉽다는 점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전문직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게 두 번째 장점 같아요.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나와서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간호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직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게 두 번째 장점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임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간호사가 솔직히 3D 직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임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진짜 전문직으로 일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긴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 전문직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급여 얘기를 들 수가 있을 텐데, 간호사의 급여가 세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전문직이라서 급여가 세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일이 힘들고 일의 양이 많아서 돈을 많이 받는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경험상으로. 그리고 이제 임상 간호사 중에서도 뭐 외래 간호사, 병동 간호사 아니면 다른 상근직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3교대 간호사의 급여가 제일 센 이유는 바로 나이트 때문인데, 이제 나이트 수당이 따로 있고 그 나이트 수당 때문에 3교대 하는 임상간호사 급여가 센 편인 이유거든요. 만약에 나이트를 안 하고 상근직 하면 아마 그만큼 돈도 줄어드는 게 사실 현실이긴 한데, 저는 이제 나이트 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나이트를 되게 하기 싫어했는데, 나이트가 몸에 만약에 맞으신다면 하는 만큼 수당도 늘어나니까 할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가 꼽은 장점으로는 이제 환자를 치료한다는 그 뿌듯함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일도 너무 많고 힘들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거든요. 근데 가끔씩 치료를 다 받고 퇴원하시는 환자분들이나 그 보호자분들 중에서 정말로 그동안 감사했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피로감, 간호를 하면서 힘들었던 그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 진짜 들거든요. 일이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가끔씩 좋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과 만나면 진짜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네 번째로 꼽았던 장점이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원하는 날 오프 신청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3교대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언티드 오프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병원 바이 병원이고 병동 바이 병동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병동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신규가 처음 들어왔다거나 사직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이제 근무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오프 신청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빼고 이제 근무가 조금 여유롭게 나오면, 저희 경우에는 한 달에 한 이틀씩 2번 정도 이렇게 신청하면, 이틀이지만 그때 이렇게 놀러 가고 하면 환기가 잘 되고 친구랑 놀러 간다던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근무 신청을 안 했어도 이제 스케줄 따라서 3오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놀러 가도 되고, 이제 빠르면 한 달 전쯤에 나오거든요, 듀티가. 그래서 다음 달 듀티를 보고 원하는 오픈날 아니면 나온 오픈날에 이제 놀러를 갈 수가 있다는 게 장점 같아요. 뭐 다른 장점도 많겠지만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았던 장점이 제가 말씀드린 5개였던 것 같고, 이제 다음 단점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 단점은 제가 약간 말하면서 격해질 수가 있어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게 타이핑하면서도 약간 화가 좀 났었거든요. 제 이제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단점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3교대의 가장 큰 단점이 일단 건강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도 이제 2-3번씩 많으면 3-4번씩 시프트가 바뀌거든요. 뭐 데이, 이브, 나이트 이렇게 연속으로 바뀔 때도 있고, 그러면 진짜 아침에 잤다가 점심에 잤다가 저녁에 잘 때도 있고 새벽에 잘 때도 있고 이렇게 맨날 바뀌니까 수면 패턴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수면이 사람 건강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면 패턴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몸의 바이오 리듬이 깨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건강하게 이제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건데 내 건강 해쳐가면서 일하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푹 못 자고 진짜 1년 내내 하루라도 꿈 안 꾸는 날이 없을 정도로 깊은 수면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수면 다운 검사까지도 받아봤었는데, 그렇게 검사를 해볼 때마다 결론은 3교대를 그만둬야 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외에도 간호사가 이제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진들 사이에서 일을 하는데, 그 모든 환자와 일의 중간에는 간호사가 있거든요. 간호사가 이제 중간에서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해야 되나? 중간 지점에 이제 있는데, 간호사가 이제 환자 치료의 중간 지점에서 여러 의료진들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하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면은 막 여기서 뭐라 하고 저기서 뭐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뭐지? 내가 동네 북인가? 왜 간호사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말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들이 생각나서 이 첫 번째 단점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급여는 센 편이지만 내가 일한 만큼은 못 받는다라는 게 또 단점이에요. 제가 외국에 연수를 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본 결과 이제 외국의 간호사 대우나 그런 사회적 위치, 그런 실정들이 정말 좋거든요. 급여도 그만큼 훨씬 세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은 정말 다른데, 제가 느끼기로는 간호사들이 이제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일하는 거에 진짜 반의 반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의 업무량이 정말 엄청나고, 일하면서 화장실도 한 번도 못 가고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일할 때는 정말 수두룩하거든요. 특히 이제 병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연장 근무가 정말 일상인데, 병동에서는 그 연장 수당 하나도 못 받고 본인 근무 때 있었던 일은 본인이 다 해결하고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연장 근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한 만큼은 전혀 못 받는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에 관련된 얘기인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성격이 나빠져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간호사가 처음 돼서 신규로 입사를 했을 때 제가 했던 다짐이 저는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잘해드려야지, 친절하게 얘기 다 들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실제로 욕도 많이 듣고, 뭐 여기서 뭐라 하고 저기서 뭐라 하고, 그런 기분 상하는 말들을 늘상 듣게 되니까, 거기다 플러스로 일도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환자분들한테도 처음과 다르게 친절하게 못 해드리게 되면서 그거를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느끼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한결같이 물론 착한 간호사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 관두고 좀 심신의 안정을 찾다 보면 다시 원래 성격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제가 뽑은 단점으로는 신규 간호사가 처음에 적응할 때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아무래도 이제 환자의 생명과 바로 직결된 직업이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사소한 실수도 솔직히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신규 간호사는 당연히 아는 것도 없고 이제 일은 서투르고 느리고 하다 보니까 신규 간호사 때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마음은 잘 하고 싶은데, 빨리 하고 싶고 잘 하고 싶은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년차 선생님들한테 쓴소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일은 힘드니까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해서 신규 간호사한테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신규 쌤들도 다 느리고 미숙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날개를 달고 잘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너가 언제 그랬었지?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신규 쌤들은 처음에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견디고 버티시다 보면 언젠가 날개를 달 때가 오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꼽아본 단점에 대한 얘기였고, 다음으로 할 얘기는 제가 이제 근무했던 응급병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응급병동의 장단점에는 뭐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응급병동은 보통 환자가 이제 입원장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는 경로가 외래를 통해서 입원을 한다던가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한다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했던 응급병동은 외래 환자는 받지 않고 오직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환자들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응급실 환자 중에서 특히 트리아제 분류에 따라서 중증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원하게 되고요. 제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너 어디서 일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 응급병동에서 일해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응급실 힘들겠다 이렇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응급병동은 다른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응급병동의 특징은 이제 일반 내과, 외과 이런 병동에는 각 과의 외래 진료를 받고
본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 입원하기 때문에 내과 병동에는 주로 내과 환자가 있고 외과 병동에는 주로 외과 환자들이 있는데 저희 응급병동은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기 때문에 과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뭐 내과, 외과부터 치과, 안과까지 모든 과의 환자가 다 입원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응급실에서만 환자를 받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병동으로 워드 아웃하는 환자도 전시를 받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저희 응급병동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 응급실이 이제 권역 응급의료센터여가지고 응급병동에 권고되는 환자 재원 일수가 3일인데 3일만 있다가 너의 과에 맞는 각 병동으로 전시를 보내라 이런 의미인데 하지만 뭐 일반 병동에 공병상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급병동 이제 가동상 3일 내에 모든 환자를 전시를 보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한 달 넘게도 응급병동에 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특징 부분이고 이제 응급병동에서 일하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다양한 과의 케이스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환자가 과에 제한이 없이 입원을 하다 보니까 내과적 트리트 외에도 이제 외과적으로 서지컬 트리트도 알 수가 있고 뭐 항암, 케모 그 외에도 이제 마이너과들의 그런 치료 과정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으로는 이제 이거는 제가 굳이 단점을 한번 뽑아본 건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응급병동에 이제 소속이 응급실이에요. 근데 응급실이긴 한데 저희 병동 같은 경우는 응급실하고 위치도 떨어져 있었고 특정 과가 정해진 병동이 아니다 보니까 어딘가에 이제 소속감을 느끼기가 되게 애매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동이 지금은 응급병동인데 제가 신규 때는 저희 병동이 신경외과, 흉부외과 병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가족처럼 정말 라포가 형성이 잘 됐던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방 전실 가고 이제 금방 퇴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환자와 깊은 라포가 형성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고 제가 말솜씨가 너무 없어서 말하면서도 계속 버벅거리고 발음 꼬이고 그러면서 많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못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제가 아는 선에선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전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안녕.